시초가부터 뚝뚝 떨어지는 개파락 같은 게 지금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신호거든요. 네네. 고점에서 이런 개파락들이 나오면은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0배의 진한 경제TV 배진아입니다. 하루아침에 차트를 완벽하게 익히기엔 쉽지 않은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미 차트의 기술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1994년도에 대우증권에 입사했고요. 네. 대우증권에 입사한 후로 뭐 지점에서 영업도 잠깐 했지만 주로 리서치 센터에서 투자 분석부에서는 투자 전략하고 이제 기술적 분석 담당했었고요. 기업 분석부에서는 스몰캡하고 지주회사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초에 제가 이제 회사를 나와가지고 2019년 말에 이제 지비투자자문이라고 글로벌 채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문사를 설립해서 현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증시가 많이 어려운데요. 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져서 충격이 있는데 네. 그 이제 장기적인 차트로 보면 2008년 이후에 물론 2020년에 코로나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조정다운 조정 없이 이제 계속 올랐던 것이 오늘 어떤 조정에 좀 빌미를 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보면 이제 글로벌 IB들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금리가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금리를 맞아요. 기준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었고 그래서 올해 국내 증권사들 대부분이 미국 금리가 올해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또 기술주가 약간 조정 후에 다시 리바운딩 할 거다 해서 기술주 추천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기술주 추천을 하는 증권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뒤에 이제 질문도 있으신 것 같던데 지금 문제는 이제 금리죠. 미국에서 그렇죠. 올해 금리가 현재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제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완전히 좀 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30% 이상 빠지는 그런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이 나스닥이나 기술주에 또 연동된 또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좀 동반 조정을 좀 보였었고요. 그래서 어려운 국면인데 여기 이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해지면서 또 인플레 우려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차피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건 맞는데 그 과거에도 보면은 미국 금리 인상 국면에서 한 7개월에서 25개월 동안 미국 주식 시장이 좀 상승세를 보인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연초만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시장에서는 이제 두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큰 변수가 터지면서 그 금리 인상이 좀 가파르게 됐어요. 역시 이제 그 이면에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그 주식시장에 녹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적으로 좀 어려운 국면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뭐 이런 국면은 단기간에 좀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글로벌 IB들 예상도 뭐 그러고 있는데 그 올 가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차트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차트도 보면 이렇게 이제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좀 갈고리 모양이 돼가지고 이제 전형적인 고점에서의 이제 조정 흐름이 좀 나타났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안 좋은 것들은 이번 조정 흐름에서 이제
그 시초가부터 뚝뚝 떨어지는 갭 하락 같은 게 지금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신호거든요. 네네. 고점에서 이런 갭 하락들이 나오면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차트적으로 반등을 주려면 어떤 지표가 나와야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바닥에서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보조 지표들로 보면 뭐 과매도권에 좀 들어간 있는 건 맞죠. 왜냐면은 그 종목별로 보면 뭐 52주 신저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IT 관련 주식이나 뭐 기술주 일부 보면은 고점 대비 뭐 30%에서 50% 정도 하락한 종목도 많고요. 근데 이제 또 역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제 이런 주식들이 올라온 걸 보면 바닥에서 뭐 5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 하락한 게 뭐 그렇게 크게 어필되지는 현재 않는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됐다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남은 게 이제 좀 기간 조정이죠. 그래서 좀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위해서 좀 기간을 좀 소화하는 그런 조정이 좀 필요할 것같습니다. V자형 반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V자형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 코로나 위기 때도 보면 그 대부분 전략가들이 얘기한 것보다 이제 시장이 이제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이제 빠르게 이제 전환시켰던 게 뭐냐면 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부양을 한 거고 지금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오히려 풀린 돈을 회수하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 또 보면 그 2020년에 그 동학개미들이 나타났던 것이 근본적으로 보면 이 풍부한 유동성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뭐 그 이전 수준으로 지금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게 회귀하고 있어가지고 그때와 같이 이제 빠른 회복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국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미국의 특히 자이언트 스텝 국내 상황이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투자자들이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데 이런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또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인플레이션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미국 페드 입장에서 보면 당장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뿐만 아니고 이제 그 경기 부양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기업도 투자를 이제 망설이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매출이 일어나기보다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도 6월에 0.75를 올렸습니다만은 7월에도 지금 0.75 올릴 걸로 지금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복귀를 해보면 올 6월에 0.75 올렸을 때 시장이 좀 환영한다는 식으로 이제 반응했는데 그 다음 날 또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0.75 올렸을 때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냐 보면 이후 한 달간은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을 겪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도 물론 금리를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인플레를 고려해서 가파르게 올릴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양쪽을 지금 봐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금리가 올라가면 계속 하반기에도 계속 올라갈수록 기술주에는 더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기에 가시주들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술주보다는 가치주에 투자하라
뭐 그다음에 뭐 고배당주라든지 리츠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하고 뭐 은행주에 투자하고 이런 리포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금리 상승 국면이 좀 가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엔 이런 주식들 특히 이제 국내 증권사들 일부에서는 리츠 관련 주식을 투자하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리츠에서 나오는 배당금보다 오히려 높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그 시장에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물론 기술주보다는 덜 하락하겠지만 같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때까지는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일부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금화 할 것 때문에 좀 빨리 했어야 돼. 지금 그렇죠. 좀 늦은 감도 있죠. 늦은 감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조금 더 좀 하락할 수 있는 룸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그래도 이제 6월 달 안에 좀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분기하고 반기 리밸런싱 기간이거든요. 월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단기 악재는 어느 정도 나왔고 6월 말까지 해서 약간의 좀 반등이 나올 때 일부 좀 현금화를 하시는 게 아마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데 좋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차트의 또 기술의 저자로서 네네. 저점을 어느 정도 보면 좋을까요? 지금 뭐 예상 질문에 없는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400 정도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PER 한 10배 기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PBR도 거의 1배 근접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펀더멘탈 감안하고, 시장에 외부 변수가 없다 손 치면, 주식을 사기 매우 좋은 가격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미국 시장, 특히 이제 뉴욕 증시나 S&P 500 기준으로 보면 PER이 한 14배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어느 정도 좀 빠진 것 같아요. 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PER이 한 23배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쪽은 여전히 좀 과열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살 국면은 살 국면인데 다만 이제 수급이라든지 대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럼 내가 사고 바로 오를 수 있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시장을 좀 관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질문한 거는 차트적인 질문이에요. 차트적인 질문이요. 차트적인 질문 같은 경우는 아직 어제 보면은 이제 캔들 차트로만 일봉 보면은 뭐 하락장악형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캔들 차트로 보면 좀 고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은 더 조정하는 걸 좀 지켜보시고, 지금 거래량도 물론 바닥권입니다만은 조금은 더 좀 관망세를 이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반전 패턴은 나타난 게 없다. 네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버저지표도 그렇고, 이건 뭐 캔들선도 그렇고, 뭐 이평선도 그렇고, 그죠? 네. 그렇다고 제가 봐도 아직 반전 패턴은 뭐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참 빨리 반전 패턴이 나타나 주기를 저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자이언트스텝을 밟았고 한국도 이제 금통에서 빅스텝을 밟을 걸로 보여지는데 뭐 따라가려면 자이언트 스텝도 밟아야 되는데 저자님께서는 7월 금통위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국내에서도 0.5bp 정도 올리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도 연말까지 2%대를 넘어서 3%대 아마 초반까지 올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도 뭐 3.5%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오늘 캐피탈 이코노미라고 영국의 사설 이코노미스트 업체들 예상 보니까 4.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미국하고 금리 역전 현상이 연말이면 이제 나올 거로 좀 판단이 되고, 그러면은 국내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의 보폭을 맞출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 당국자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이제 환율이거든요. 지금 이제 1,300원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게 되면 환율이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서민들 특히 이제 뭐 대출 많으신 분들 좀 고통스럽겠지만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이나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그 파장을 고려하면 아마 그 금리를 또 그렇게 미국처럼 올릴 수뿐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저자님께서 기존 차트 기술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잖아요. 네. 이번 차트 해석은 기존 차트의 기술과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차트 기술은 사실은 이제 대상이 초급자에서 한 중급자 정도까지 그렇죠. 한 것이고 기존의 차트서가 너무 이제 그 요약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보조지표가 나왔는지 또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보이는 여러 가지 그 지표들 또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었고요. 이번에 나온 차트의 해석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사실 보조 지표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는데 제가 증권사 HTS 시스템을 보니까 굉장히 그 좀 디테일하게 넣어놨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그 삼선 전환도 이런 게 잘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시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을 보니까 요즘 책은 또 그런 게 뭐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좀 넣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기술적 분석이 그냥 차트 보고 우리가 뭐 이평선이라든지 그냥 자대고 쭉쭉 긋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최근에 보면 퀀트하고 결합이 되면서 계량 분석하고 계량이 되면서 기술적 분석도 계속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트의 해석은 약간 그 중상 정도 레벨로 해가지고 이런 보조 지표를 어떻게 그 계량 분석적으로 해석을 하는지 약간 수식 같은 것도 넣어놨는데 뭐 그런 거는 수학은 좀 어렵게 느끼시면 그냥 뭐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두 가지 책이 서로 이제 같이 언급되는 거는 좀 피하고 그래서 상호 연관성은 있지만 또 내용이 양쪽에서 겹치는 부분은 상당히 좀 피하려고 의식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전 거보다는 약간 고급 기술. 네, 그렇습니다. 예. 책 내용이 자세히 보면 네. 저자님께서는 군중 심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네. 이 군중 심리가 주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주식 분석에 있어서 심리 분석이라는데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심리 분석을 해서 성공하신 뭐 분들은 그 주식 투자의 대가분들이 다 그런데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앙드레 코스탈로니 같은 사람도 이런 대중의 심리 분석을 해가지고 뭐 기술적 분석이 아니고 심리 분석만 해서 큰 부를 축적하신 분인데 이 개인이 모이면 이제 대중이 되는 거죠. 근데 개인이 대중화가 되면 이게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의견을 표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중에서도 그 큰 돈을 버시려면 우리 저 배 대표님도 그러셨겠지만 대중과는 반대 방향에 서서 아마 큰 또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시소 게임 같거든요. 대중하고 나 혼자 시소를 게임을 하는데 내가 큰 대중과 같이 시소를 타면서 그들을 이기려면 가급적이면 대중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이게 힘을 받으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대중과 나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이제 막연하게 대중의 어떤 심리를 이제 분석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걸 하나 이제 그 지수화 시켜서 심리 지표로 좀 나타내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들한테 이제 여론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거를 또 서베이를 해가지고 그걸 지수화합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한테 설문을 돌려서 지금 그 매수 심리가 강한지 매도 심리가 강한지 이걸 이제 일주일마다 발표를 하고 그걸 또 지수화해서 전체적으로 월가의 지금 투자 분위기는 어떤가 이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금융 심리의 성격도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또 뭐. 근데 그 심리 성격을 뭐 디테일하게 그렇게 쪼개서 아직까지 뭐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뭐 그 증권사 객장에서 모니터 보고 웃는 화면이 뭐 나오기 시작하면 거의 이제 꼭지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참 드리기 그런데 뭐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뭐 세상을 버리신 분이 나왔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바닥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그걸 어떤 디테일하게 영역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맞아. 제가 조금 더 이거는 조금 디테일한 말씀인데 옛날에 저희 그 증권업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증권주를 사야 될 시기를 어떻게 가늠을 하냐면 키움증권에 온라인으로 계좌 터지는 개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만 개가 터지는지 그걸 보고 이제 증권주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너무 그때 고점에서는 엄청 더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 터졌죠. 그때는 뭐 전혀 팔아야 예상을 했던 거죠. 사실 좀 팔았어야죠 그때. 그렇죠. 예. 너무 많이 터지면 팔아야 되고. 네.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 내가 사는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네네. 그게 제일 사람들이 제일 고민이잖아요. 이게 네네. 적당한 가격이 진짜 싸다. 그냥 아무렇게나 접근하는데 또 뭐 차트적인 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대부분 다 모르고 접근하잖아요. 네네. 여자님만의 팁이 있다면. 일단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하시는 분은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는 말입니다만은 일단 투자 의견 매수인 종목에 한해서 먼저 투자를 하시라. 투자 의견 없는 종목보다도 투자 의견 있는 종목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목표 주가하고 현재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는 저평가돼 있고 그 다음에 차트로 보면 뭐 최근 같이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주가가 이제 의미 있는 저점 뭐 쌍바닥을 친다든지 다시 말씀 뭐 이중 바닥을 형성한다든지 뭐 이런 종목을 이제 저점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그 매수하실 때도 보면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꼭 주식을 나중에 내가 다 사고 보면 뭐가 보이냐면 그 위에 바로 저항선도 보이고 매물대도 보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한번 체크하고 그건 이제 기업의 내재 가치를 체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체크하는 건 바로 이제 살 타이밍이죠. 최근에 그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는 게 이제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인지를 다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데 이 주식을 98,000원에 사면 남는 게 사실 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는 바로 주식을 사는 타이밍을 보는 건데 그래서 뒤에도 뭐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만 자기가 매물대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내가 사자마자 그 물릴 수 있는 가격보다는 사서 어느 정도 좀 룸이 있는 그런 주식을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너무 섣불리 100% 다 매수하시기보다는 저점 매수를 좀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살 때는 또 나만의 어떤 그 매매 원칙을 정해가지고 그 스탑로스라고 그러죠. 자기가 이제 얼마 이상 손실 보면 일단 팔겠다. 뭐 그런 거를 또 매매 원칙을 정해서 매매를 하시면은 그래도 남보다는 좀 손실을 좀 적게 보실 것 같습니다. 일단 대장님도 투자를 하시나요, 직접? 투자 하죠. 예. 이 책을 낸 지가 15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투자 성과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차트에 대한 대입을 많이 하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펀더멘탈을 보고 저도 뭐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이 좀 긴 호흡으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 일반 트레이드처럼 대표님도 요즘은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장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량 주식을 사서 타이밍을 보고 그걸 좀 묻어두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량 주식으로 1차 걸르고 2차적으로 이게 이제 매매 타이밍인지 한번 보고 그 전에 이제 또 하나 볼 것이 이제 경기 사이클상 지금 이제 경기가 무너지는 경기인지 아니면 바닥치고 오르는 사이클인지 뭐 그런 거를 한번 또 살펴보는 거죠. 예.